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아,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한 네, 말씀. 박성희 네. 교수님, 네, 저는 전공이 교육이고, 뭐 성인교육, 평생교육이지만, 뭐 이제 그 독일의 그 노인 교육 프로그램, 뭐 독일에서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독일은 아직도 이제 그 노인 세대들이 젊었을 때 전쟁에 참여하거나 사실 이제 히틀러를 굉장히 추종했던 또 히틀러의 정책에 굉장히 찬성을 보냈던 그런 열렬한 지지자들이었고, 아니, 노인네들, 거기도 우익이 많고 이래서 히틀러 좋아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대전이나 또 이런 폐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성인교육, 노인교육을 계속 지금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 자체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나는 평가할 것인가. 그 자기 주도성,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 같은 거, 정치 경제, 뭐 독일의 시험 문제 자체는 다 그냥 쓰기예요. 자기 에세이 쓰는 거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사다 그 네 개 중에서 문제를 고르는 이런 시험 문제는 뭐 하나도 없거든요. 수학도 없고 없어요. 걔네들은 전부 다 쓰는 거거든. 라이팅 하는 건데. 그리고 정치 경제는 전부 다 시험을 보지 않고 수업 중에 토론, 그리고 이제 성찰, 그 수업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가, 그걸 가지고 선생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처럼 성적 근거라고 하는 시험지가 없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성인들, 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계속 그 역사에 대한 재성찰, 우리는 왜 2차 세계대전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는 이 글로벌 소사이어티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성인교육이나 평생교육에서 참 많이 디베이트를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역사 왜곡이라든가 또 뭐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뭐 동아시아 전쟁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또 후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 학교 교육의 문제, 또 지금 노인들 세대들에게도 성인 교육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전범 국가이지만 독일과 일본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그죠? 또 같은 피해 국가이지만 또 프랑스와 한국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참 한국과 프랑스가 다르고 일본과 독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박성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좀 주실래요? 이용희 실장? 네,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됐었는데, 방금 박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요. 그 독일과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 자세가 180도가 다른데, 또 여기 오늘 강의해주신 최희식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이런 그 입장에서는 그 독일과 일본의 자세가 180도 다른 이유가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왜 일본과 독일이 같은 전범 국가지만 그런 그 과오에 대한 어떤 입장이랄까요? 자세가 다를까? 네. 네. 그, 네. 저는 사실 박성희 교수님 말씀하시려고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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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교수님부터 말씀하시죠. 아니, 박성희 교수님 다른 분 없으시면 박성희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 누가 말씀하실래요? 다른 분 말씀이 정동섭 본부장님? 아니고, 네. 김문환 선생님, 김문환 대표님, 이미영 선생님? 네, 네. 저는 네,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저기 얘기하는 거 좀 들으면서 오늘 최희식 교수님한테 말씀 중에 저는 그러면 우리가 전작권을
미국에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이 지금 우리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전작권을 찾아왔을 때 우리 자체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 방어하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 교수님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까 최자연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 아까 양승원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들었던 내용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전작권 미국에 줘야 된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미국이 우리 떠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기존의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게 게 굉장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보수가 그런 식으로 우려를 한다고 말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이명에서 맞은 말씀 끝내시고,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박성희 교수님, 저도 독일하고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했어요.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뻔뻔하고 한 번도, 아까 제3자 변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완전 들으면 이거는 기본적인 사과의 문제예요. 범죄자가 사죄도 안 하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이 많이 나죠. 뻔뻔스럽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합의봤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피해자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철학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갖고 이게 참 문제라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수님 말씀 끝나신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종 원장님, 네. 네, 외국의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도 중요하지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였는데 그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과 일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 입국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네. 같은 전범 국가지만 독일과 일본이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역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김정훈 선생님, 네, 손 드신 건가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레이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결과적으로 한미일이 동맹적 관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한미 동맹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그걸 매개로 해서 사실 우리를 억제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미일까지 마저 동맹으로 간다면은 우려되는 바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이렇게 서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동 보조를 취하고 나가면 그것이 한미일동맹 관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말씀 있으실까요? 박성희, 네? 네, 이종 원장님, 잠깐, 이종 원장님이요?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네네. 통수권을 행사하려면 전자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그것이 알겠습니다. 우리 법이 지켜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국군 통수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전작권이. 네, 네, 그리고 둘째는 그 동맹 관계가 전작권을 우리가 갖는다 해서 동맹 관계가 훼손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낱말 뜻으로 생각하면 동맹 관계는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의 관계, 미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와 협력할 건지, 공동 작전을 할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동맹 관계에서 규정하면 언제든지 동맹 관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미일 동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이 일본의 전시 작전권을 가진 게 아니고 네, 동맹한다고 해서 전작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 네, 네,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지로 예,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도 한미동맹은 존재하는 것이다. 네, 네, 한미동맹이라는 게 뭐 전작권 때문에 있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네, 말씀 예.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박성희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네. 네, 간단하게 그 미국의 역할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뭐 제3 그 제국 시대에 그 전쟁 이후에 6개의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독일을 쪼개 가지고 점령을 하거든요. 러시아나 뭐 영국, 프랑스, 미군. 그리고 이제 베를린은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무장 해제 뭐 이런 거를 하는데요. 이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것은 이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태인들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이들이 뭐 경제적 자본과 또 막강한 힘과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이러한 유태인들이 야, 이 독일을 가만 놔두면은 안 돼. 이 독일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독일 사회가 민주화돼야 될 것을 이 이 유태인 사회가 엄청나게 강조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은 원하지 않지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야 됐고 모든 면에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국가의 그 앞날이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이지만은 사실 유태인들의 그 힘,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사회를 바꿔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일본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 단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한국 전쟁 해방 이후에 일본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미국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친일 문제도 그렇고요, 그죠? 김은환 선생님이 이쯤에서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가셨나요, 김은환 선생님? 예, 예, 제가 우리 네, 네네 한 말씀 주실래요? 네, 김은환입니다. 네네. 뭐 교수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한일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고 보아지고요. 조금 한국이, 예, 잠깐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마이크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말씀 의견 드릴게요. 네, 네? 나중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조명철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명철 교수님? 잘 안 되나요? 네. 자, 이용규 실장님 뭐 할 얘기 있어요? 저 한마디 더 제가 좀 네, 하고 신광수 싶은데요. 교수님. 네, 신광수 예, 교수님. 네네. 이건 좀, 이것 좀 뭐라 그럴까, 순진한 질문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국제 정치 질서에서, 아까 이제 애교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추구하고, 국방이나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상
국제적으로 이게 최악의 상황만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게 90이라고 한다면은 최선의 상황은 그냥 한 10 정도 그냥 명분상 이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게 모임의 목적이나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종교인입니다만 종교인의 목적은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것과 정반대거든요. 이런 것과 정반대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최선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평화 정책이 없나 평화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입장 그런 것들이 없나 한미일 속에서 또 일본 오늘은 이제 일본의 아시아 전략이니까 뭐 전략이라는 말도 그래요. 하여튼 제가 평화를 위한 전략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략 자체가 전쟁 전략이잖아요. 평화가 아니라 아무튼 이 평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없나 그런 걸 좀 꼭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용규 실장.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인도태평양 개념 질문 드렸었는데, 사실 그 질문을 드린 배경은, 일본이 그 프레임 싸움에 상당히 좀 능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무슨 이제 사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걸 제안한 건지, 일본에서 제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일본에서 제안을 했다면, 이 프레임 싸움에 상당히 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에 반면에 한국은 마치 그 미국의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진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러면서 고정된 프레임 안에서만 사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방금 저기 또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 이 질문이. 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저기, 조명주 저기, 교수님. 네, 네, 네. 지금 10시에 이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괜찮나요? 네. 네,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늦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외교나 뭐 국방이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이 독립된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양보하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비굴하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의 존립이라든지 존재가 붕괴되는 선이 있잖아요. 어떤 국가든지 그렇잖아요. 한국과 미국도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권도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하지만 주권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주권이 군권이잖아요. 근데 군권을 양보하게 되면은 이미 국가가 이 독립된 국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 선은 지켜지면서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맺어야지.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도 일본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국가로서 국가적 자존심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들을 자꾸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일본은 전혀 그 선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지배한 것은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일본은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일본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본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 비율을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좀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는 국가로서 존립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럴 때 풀리지 않을 시기도 있어요. 잘 풀릴 시기도 있죠. 그렇지만 국가로서 먼저 존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본과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과거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지나면서 한국이 식민지 될 때랑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벌써 독도 문제가 우리의 손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없는 데서 다른 나라들이 그 문제를 다루고 결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가로서 지금 제대로 존립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전작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비율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선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명철 교수님 하나 여쭤볼게요.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독도를 누가 지금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독도를 둘러싼 동해 바다의 명칭 자체가 우리의 선에서 정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훈련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손을 떠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독도 주변에서 그것보다 더한 어떠한 행위라든지 그 어업이라든지 그 독도의 영해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그런 운동과 움직임들이 우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일동맹과 청일전쟁과 영일동맹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 우리의 영토 자체가 우리 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러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츠모스 강화조약의 제1조항이 한국은 일본이 이제 자유롭게 처리한다. 그걸 우리 영토를 왜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이 결정하고 있어요. 내가 좀 흥분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독도와 독도 근해, 독도 영역에 대한 게 우리 손을 떠나면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 손을 떠나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로 먼저 존립할 수 있는 선은 지켜가면서 관계를 개선해야지 그것을 버려가면서 관계를 개선하면은 똑같습니다. 이 한국이 식민지로 넘어갈 때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정호 선생님 뭐 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저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법이 지켜져야 되겠고, 지켜지면 전자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전자권을 가지면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가 더 분명하고 혼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전자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 국론이 분열되고, 네. 또 국론이 분열될 뿐만 아니라 외교권이 생기죠. 네. 전자권이 우리에게 오면 지금 사실상 외교권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주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뭐 오늘 열띤 토론 많이 지났는데 이제 최희식 교수님 한 말씀 간단히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 평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예전에 우리 연구소장 하고 있는데 히로시마 큐슈 지역에 뭐 대학 교수님 평화운동하고 계시는 교수님 불러서 강연을 들었거든요. 뭐 저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지금 정부가 비핵지대 구상이라고 이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반도는 비핵화 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를 틀어서 비핵지대가 된 곳이 한반도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하자.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의 어떤 평화운동? 그것과 그 이면에는 이제 역사에 대한 또 화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시다 정부는 핵무기 철폐 운동을 하긴 해요. 그 기시다가 히로시마 쪽 그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 비확산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그건 오래전부터 일본이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잘 주목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비핵지대 구상이라고 나름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시민사회와 할 수 있는 평화운동들은 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던 거죠. 역사 관련돼서는 저도 일본 유학하면서 제가 공부도 할 겸 그런 지방에 많이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가면 항상 그 애들이 그 평화 교육을 한다. 자기들끼리 평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핵무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왜 평화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볼 때 교과서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사회가 생각보다 되게 뿌리 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 하시는 분들도 일본과 시민사회와 많은 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역산시라는 게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암과 공존하면서 이겨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게 더 훌륭한 방법이냐?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암을 제거한다 한들 다시 재발할 확률도 있거든요. 사실 독일도 재발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독일 정치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독일도 상당히 보수화됐고 어떨 때는 인종주의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암과 그렇지 많지 않는 암과 공존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방법도 보고, 그래서 한국에서 역사 문제는 다 일본 시민사회가 했던 걸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뭐 정대협도 역할이 크지만 사실은 일본인들이 오래전부터 5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구했고 그걸 정대분들이 가서 보고 한 거거든요. 그것 말고도 원폭 피해자 문제, 많은 역사 문제가 다 그 일본의 어떤 성숙한 시민사회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라서 저는 좀 일본을 바라볼 때 교과서만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네, 뭐라 그럴까요? 네, 음, 조금은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말씀을 들으셨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10시 6분인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자면요. 아직 평화를 아직 제가 여쭤보는 거 어떻게 할 것이 여쭤보았는데 어떻게 한 말씀씩을 더 하실래요? 그냥 어, 한마디 네, 여쭤볼게요. 네, 네. 김정우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최식 교수께서는 기다리면 좋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결론을 내시는데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독일은 그렇게 변했어도 지금 이렇게 세계 그 지도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글쎄요. 하여튼 좋습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 거를 그럼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네, 그냥 됐습니다. 솔직하게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최 교수님,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또 누구 말씀하실래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한 말씀씩 주시고 제가 공지사항 좀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우리 최 교수님 마무리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런 토론의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토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한 번의 토론으로 뭐 우리의 생각이 바뀌거나 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논리를 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저는 이제 사실 확인 차원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김정훈 선생님처럼 한 말씀씩 간단히 코멘트 주시고 제가 다음 시간 공지와 우리 그 앞으로 할 일 공지를 좀 드리고 그리고 최 교수님 마무리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